자, 아니, 우리가 압축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단열 압축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축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기체가 단열 압축이라고 가정한다. 지금 냉동기 처음에 기초공학 할 때 팽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압축에 대한 이해. 압축할 때 기체를 누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속에 공간이 좁아지면서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충돌의 속도 증가하고 온도가 뜨거워진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했죠. 뜨거워진 만큼 열이 밖으로 충분히 빠져나가게 기다렸다가 천천히 압축을 하면은 등온 압축,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채로 눌러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이 전혀 못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열이 바깥으로 전혀 빠져나가는 것이 없는 상태, 차단된 상태에서 압축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걸 가리켜서 단열 압축이다. 단열 압축이 되면 속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엄청 압력도 증가하고 이런다고 그랬죠? 그리고 압축기 피스톤이 일을 어때요? 더 힘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압축률이 증가한다. 압축률이 최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한 단열 상태라 해도, 그런 압조건이라고 해도 압축이 가능한 것으로 압축기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는 이런 단열 상태라도 압축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하고, 만약에 단열 상태가 되면 너무나 뜨거우니까 압축기가 어때요? 힘이 많이 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압축기가 있으면 누르다 말고 압축기가 어때요? 멈춰버리겠죠. 자동차 엔진으로 말하면 뭐예요?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피스톤 움직였다가 힘드니까 어때요? 잠깐 쉬었다 가자 그러면 어떨 거예요? 자전거만 또 못하다 그랬죠? 그런 건 엔진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압축기를 단열 압축 이상으로 이게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아무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단열 압축이 된다. 이 말은 열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열의 흐름. 열의 흐름은 열이 들어오고 열이 빠져나가고 출입, 입출을 말해요. 아시겠죠? 열의 흐름이 어쨌나 차단되어 있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해서 열이 차단되어 있다 해서 단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 에너지는 차단되어 있어요. 자, 에너지는 두 가지 형태죠. 열 에너지 형태와 뭐예요? 질 형태 에너지. 그리고 압축기는 어차피 열 흐름은 차단되어 있지만 계속 모터가 접속되어서 어때요? 힘을 쓰면서 동력 에너지, 이렇게 일 에너지로 에너지가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들어갈 수가 있죠. 네, 단열 압축이 되어 있고, 다른 말로는 가령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등 엔트로피 변화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 등 엔트로피다, 이 말은 등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등은 동등하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다, 이런 소리입니다. 등이 동등하다, 즉 같다. 이 말은 처음과 나중에 어떨까? 같다, 이런 소리고요. 즉 압축을 하기 전이나 압축을 한 다음이나 어때요? 같다, 변화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변화가 없다, 예,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소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엔트로피라는 뜻이 무엇이냐? 엔트로피가 똑같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어쩌다? 똑같다. 예, 압축을 하기 전이나 압축을 한 다음이나 엔트로피가 같다 라고 해서 등 엔트로피 변화, 등 엔트로피 과정,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단열 압축. 알겠죠? 단열 압축일 때만 그 이야기를 써요. 다른 압축일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열 압축을 뭐라고 한다고? 이것을 등 엔트로피 변화, 등 엔트로피 과정, 등 엔트로피, 이렇게 부르는데, 등자는 알겠고, 이 등이 아니고요. 이 기침을 많이 해서 제가 등이 아파요, 지금. 너무 기침을 많이 했더니 초기에는 이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막 울리니까. 네, 등이 아파요. 그래서 등의 엔트로피라고 이제 엔트로피 뜻 알아야겠죠. 그쵸?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새로 만든 용어예요. 자, 기초공학 할 때도 자꾸 나오죠. 이 에너지 관련 쪽 엔탈피라는 용어도 만들었다. 엔트로피도 만들었다. 옛날에 없던 거라고 그랬죠? 네. 옛날에 없던 용어가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참 이게 말로 하기가 좀 거시기해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네? 새로. 그래서 새로 만든 용어다. 이건 이제 공학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에너지의 무질서도다.
에너지 무질서다. 예, 그래서 일단은 시리즈 말부터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자세히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에너지 무질서고 흐트러진 정도를 나타낸다. 에너지가 무슨 정도? 흐트러진 정도. 흐트러진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일반적으로 이 책상과 의자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고 봅시다. 하교할 때 이걸 전부 다 딱 정돈을 해놓으면은 다음날 아침에 오면은 그냥 앉기만 하면 돼요. 이용하기가 좋죠. 근데 갈 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되고 앞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은 다시 정리 정돈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형태로는 맞죠? 그렇죠?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질서 있게 딱딱 정돈되어 있는 에너지는 얼른 이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에너지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용하기가 어쩐다? 어렵다. 이용하기가 어렵다. 지금 왜 우리나라 갑자기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쓰레기 비닐 대란이 일어납니까? 왜 플라스틱 대란이에요? 플라스틱 비닐 원래 정리 정돈이 되어 있으면은 활용하기가 쉽죠. 페트병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겉에 보면은 이 상표 이렇게 붙여서 비닐이 또 붙어 있죠. 이 안쪽과 PP 비닐과 밖에 있는 비닐 재질은 서로 달라요. 이걸 같이 녹여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게 점선으로 어때요? 두 줄로 해서 이렇게 뜯기만 하면 바로 분리가 되게끔 법제화되어 있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용기가 다 바로 용기와 겉에 상표나 이런 표기하는 거예요. 겉에 그리고 잉크를 못 묻히게 해서 완전 분리가 원천 쉽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A급 재활용 자재예요. A급.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립박 완전 포팅에서 붙여놓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죠. 썼는데 500년 걸리죠. 분명히 있어요.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에너지도 똑같아요. 분명히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용하기가 껄쩍지고. 네, 그런 걸 가리켜서 엔트로피라고 해요. 무질서도라고 그러는데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데 숫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용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숫자가 떨어지면요. 네? 이용하기가 어쩐다? 쉽다. 이런 소리고요. 숫자가 떨어졌다는 말은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질서 없는 것들이 거의 없다. 막무가내인 것들이 거의 어쩐다? 없다. 범법자들이 없다. 이런 소리. 사회가 조용하다. 이런 소리. 아시겠죠? 이 범죄자 숫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에너지의 무질서도를 갖다가 어떻게 척도를 나타내냐. 에너지는 크게 무슨 형태가 있냐. 열의 형태가 있고 무슨 형태가 있다? 일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에너지를 바로 이용하기 쉬운 형태는 열의 형태예요. 맞나요? 그 부차 이야기했어요. 전기 컵라면 끓여먹는데 뜨거운 열을 지닌 물만 있으면 금방 끓여서 이용하기가 쉬워요. 물론 일을 하면 열이 나오는 거 알죠? 그러면 컵라면 갖다 대고 이 문질러서 마찰을 해서 일해서 물 데펴서 했더니 안 끓었어. 덜 끓었어. 그래서 후손한테 유언을 남기는 거야. 야, 컵라면 다 먹으려고 했는데 미지근하게 됐다. 아들아, 너는 계속 문대서 이것을 뜨겁게 끓여서 꽉 먹는데 성공하고 이걸 많이 먹고 상장해서 자손을 번성하더래. 아들 근데 죽었어요. 못 끓여먹고 그래서 멸종됐어요. 그건 아니죠. 일의 형태는 에너지 이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일을 하면 열이 나오는 건 알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장 이용하기 편한 건 무슨 형태다? 열의 형태예요. 자, 그럼 열의 형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저온일 때와 뭐예요? 고온일 때. 어떨 때 이용하기가 좋아요? 고온일 때. 아, 맞죠. 고온일 때 이용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일단 열의 형태냐 일의 형태냐 두 가지 중에서 열량 형태의 에너지가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요건이다. 두 번째로는 온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피 개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열량 나누기 절대 온도. 알겠죠? 열량 나누기 절대 온도. 그 계산을 해보죠. 이제 개념상입니다. 열량이 같은 열량이라고 해도 가령 절대 온도가 뜨거운 곳이 있고 뭐예요? 차가운 곳이 있어요. 뜨거운 곳이 있고 차가운 곳이 있어요. 똑같은 열량이에요. 자, 두 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에너지가 있어요. 같은 열 에너지예요. 알겠죠? 같은 열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온이고 하나는 뭐예요? 저온이에요. 이일량 형태는 빼고 열량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고온이고 저온인데 이거 숫자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절대 온도가 한쪽은 높은 것이 있고 한쪽은 뭐예요? 낮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이용하기가 좋아요? 고온 쪽 이용하기가 좋죠. 그렇죠? 이 고온 쪽에 숫자가 들어가면 어쩌냐면 같은 열이라도 나누기가 숫자가 커지니까 숫자 줄어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자, 예를 들면은 열 에너지가 그냥 숫자를 간단히 할게요. 열 에너지가 300이 있어요. 알겠죠?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절대 온도가 한쪽은 100짜리가 있고 한쪽은 300짜리가 있어요. 알겠죠? 어떤 쪽이 이용하기가 좋아요? 온도가 뜨거운 쪽, 온도가 좀이나 높은 쪽. 아시겠죠? 100짜리보다는 뭐예요? 300짜리가 더 이용하기가 쉽죠? 같은 열이라도 미지근한 열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또 해변가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거 또 이야기했는데, 네? 해변가에 가면은 바닷물에 여름에 가면은 해수욕장 가면 바닷물이 지니고 있는 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온도가 어때요? 낮죠. 그것보다는 열은 졌더라도 방금 지금 코펠에서 팔팔 끓고 있는 뜨거운 100도짜리 그 열이 이용하기가 어때요? 더? 쉬워요. 온도가 높을수록 열량은 이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1번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열 300 나누기 뭐야? 100에서 얼마 나왔어? 3. 2번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열 나누기 온도 그럼 얼마 나와요? 1 나왔어요. 2번이 더 이용하기 쉽다는 건 알죠? 숫자가 얼마 나왔어? 1 나왔어. 1번은 이용하기 더 어려운 거 알죠? 숫자가 얼마 나왔어? 3 나왔죠? 숫자상으로 몇 배 이용하기 어려운 거 쉽게 말하면 3배. 이런 식이라고. 이런 개념을 뭐라고 그런다고? 엔트로피 개념이라고 그런다. 이게 숫자로 계산을 해봤더니 숫자가 자꾸 커지면 큰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용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숫자가 작게 나왔어요. 그만큼 이용하기가 어쩐다? 쉽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냥 표현.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런 것을 엔트로피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저걸 엔트로피 개념이라고 하고요. 엔트로피는 숫자가 커지면은 이용하기가 어쩐다? 어렵다. 숫자가 작아지면 이용하기가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엔트로피 숫자가 점점 커진다, 점점 증가한다는 말은 에너지가 점점 이용하기가 어려운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를 계속 활용하고 계속 사용하는데 에너지 자체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용하고 나면 뭘로 되느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형태가 변화가 돼요. 에너지는 그 총량은 일정하고 자꾸 형태가 변화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게 무슨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 1법칙이다. 근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형태가 자꾸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는데 결국에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은 쓰레기 같은 형태가 된다. 뭐? 이용하기가 어려운 형태, 엔트로피가 커지는 형태, 엔트로피 숫자가 늘어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둘러보면 수도 없이 많은 에너지가 있지만 그 에너지가 결국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다 변해버릴 것이다. 쓰레기처럼. 알겠나요? 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에너지가 고갈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시겠죠?
근데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말은 에너지가 없어졌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에너지가 없어졌다는 말 아닙니다. 에너지가 있는데 사용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자꾸 변한다. 그것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숫자가 자꾸 커지는 쪽으로 변한다. 한번 쓰고 나면 에너지를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엔트로피 뜻이 그런 뜻인데 계산은 엔트로피는 열량을 뭘로 나눠본 것이다. 계산할 때 예? 절대온도로 이렇게 나눠본 것을 엔트로피라고 한다. 근데 계산 결과 숫자가 자꾸 커지면은 그만큼 어때요? 이용하기가 어려운 형태. 방금 제가 열 에너지로 이렇게 좀 단위 없이 생략하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단위를 아예 안 쓰고 개념으로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절대온도가 높은 쪽에 숫자가 훨씬 적게 나오잖아요. 그쵸? 네, 숫자가 적게 나와서 이용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삼각형 표시는 델타라고 해요. 요 변화량, 변화한다 그런 소리예요. 알겠죠? 자, 이것은 여기 필기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전문 기술 서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타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요. 엔트로피 기호를 S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알겠죠? 그다음에 열량 뭐 Q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절대 온도를 뭘로 T 이런 식으로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기호는 연연해 하지 마세요. 한글로 일단 개념을 봅시다. 만약에 엔트로피가 열량 나누기 절대 온도인데 엔트로피 변화 그러면 이 변화자가 붙으면 뭐냐? 오른쪽도 변화가 붙으면 돼요. 알겠죠? 네. 절대 온도분에 열량이 얼마나 변했느냐?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같이 변화 붙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온도분에 열량이 변했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오른쪽 왼쪽 같이 붙었죠? 네. 자, 능의 성질에서 뭐예요? 오른쪽 왼쪽 같은 걸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해도 똑같아요. 변화자 안 붙어있는 말이나 변화자 양쪽에 붙어있는 말이나 어쩐다?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죠. 열량의 변화가 없다면 엔트로피 변화도 없다. 뭐가 없다면? 열량의 변화가 없으면 열량 변화가 없으면 열량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열량 변화가 없으면 엔트로피 변화는 있다 없다? 엔트로피 변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해됐나요? 네. 자, 열량 변화가 없다. 열량이 들고 나오고 없다. 열량이 빠져나가지도 않았다. 열량이 새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단열이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단열. 그러니까 단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은 결국에는 엔트로피 변화는 있다 없다? 엔트로피 변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열 상태라면 열량 자체의 에너지가 들고 나오고 없기 때문에 왜? 엔트로피는 뭔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열량 에너지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뭐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열량 에너지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압축기에서 단열 상태로 간주한다 그랬죠? 열량 에너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이 들어오거나 열이 빠져나가거나 하지 않고 흐름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로 눌러 제끼는 거라. 따라서 그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열 흐름, 열량 변화가 없으니까 다른 말로 뭐 뭣도 변화가 없다? 엔트로피도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압축에서 단열 압축 과정을 등 엔트로피 변화, 등 엔트로피 과정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아시겠죠? 네. 필기해보세요.